개인적으로 이제 주변에서 보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 성향 중에 뭐가 있냐면 남 핑계 대는 거. 그러니까 이유와 근거를 대는 것과 남 핑계를 대는 거는 진짜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났는데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니? 그러니까 엄마가 제대로 못 깨워줬다고. 속으로 병신인가? 자기 몸뚱이도 자기가 이렇게 못 일으키면서 이게 만약에 병적인 거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뭐 기면증이 있다든가 병명으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어떤 증상을 겪고 있는 거라면 당연히 제 얘기에서 예외가 되겠는데 그냥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람 시계도 못 듣고. 그러니까 긴장을 안 하고 자는 거죠. 아버님들은 아마 제 말을 좀 이해하실 건데 군대 가면 알람 소리?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 뒤척이는 소리에 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은 학부모님들 중에 어머님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애가 숙면을 못 취하잖아요 라고 하는데 어머니 고생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라리 애 숙면을 포기하고 애가 알아서 일어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어른은 알아서 일어나잖아요. 늦잠을 자더라도 그 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정 요일에만 늦잠을 자요. 또 더 웃긴 건 그러니까 긴장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 시간 안에서 충분히 숙면을 하고요. 핸드폰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릴스하고 쇼츠 안 쳐보고 있으면 일찍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도파민 쩔어가지고 새벽 3시까지 그걸 보고 앉아있는 애가 무슨 숙면 얘기를 꺼냅니까? 그러니까 뭐 늦게 일어나죠. 아침에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어떤 애들은 숙제를 새벽 1-2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했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라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따라가 보면 결국에는 할 일을 미루고 딴짓을 많이 하고 이러면은 결국에는 일의 효율이나 능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얘네들이 이제 주변에다 말을 할 때는 최종 종료 시간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의 피로도만 얘기를 하는데 좀 말이 되는 논리를 펼쳐. 어차피 여기 와가지고 나랑 얘기하다 보면은 말싸움도 못하니까 빡빡 우기거나 이상한 배틀 트자고 하는 또라이 새끼들도 가끔 있는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거는 결국에는 핑계를 계속 대는 아이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자신이 이유와 근거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영단어를 외우라고 하면 이제 쓰면서 안 하고 눈으로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차 테스팅 확인을 안 해봐요. 얘네들 세대의 좀 희한한 점은 뭐냐면 무한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보고 좀 안 나왔다 싶으면 다시 눈으로 봐. 재 테스트를 또 봐요. 또 보는데 또 볼 때도 가가지고 또 대충 보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러니까 효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보더라도 제대로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뭐랄까 무슨 도돌이표도 아니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외워지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와가지고 저한테 선생님 저는 수능 스타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고1, 고2 모의고사는 야 그게 수능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번에 고1 된 친구들 있죠. 2025년도에 고1 된 친구들 너네들도 모의고사 보면서 좋아하지 마. 3월 모의고사 이제 보면 그것도 중등부 내용이야. 너네 배운 게 뭐가 있어 3월달에. 그러니까 그거 갖고 내신 다 빠사 먹은 다음에 와가지고 내신은 개박살 내놨어. 막 땅바닥에 던져놓고 막 밟아놓고 막 이래놓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정시 파이터인 것 같아요. 너 정시 파이터 아니라니까. 너 정시 한 방에 시험 못 봐. 너 그렇게 재시험 이렇게 외웠던 애들 눈으로 보고 외우는 애들 못 본다고 진짜 못 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핑계대거나 또 이게 핑계도 종류가 있는 게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하라고 방에 넣어놨는데 핸드폰 하다 딱 걸렸어. 그리고 엄마가 들어와서 야 너 왜 핸드폰 해? 딱 그러면은 엄마 나 지금 켰어. 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너는 어떻게 엄마 아빠 볼 때만 그거를 핸드폰을 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너는 그런 아이인 거야. 네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너 그때만 켰다고? 연병 떨고 있네. 그냥 짬짬이 킨 거 아니야. 키다가 보니까 빈도가 높으니까 들킨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이제 공부를 해야죠. 이거 네 공부라고. 네 공부. 네가 막 그림을 잘 그려. 뭐 노래를 잘해. 네가 노래 부르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의 눈물 막 한 2리터씩 흘리고 그래? 뭐 앵콜 그래? 너 샤워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은 아래층에서 항이 들어오잖아 새끼야. 그리고 뭐 그림 그려. 너가 벽에다 낙서하고 바닥에다 낙서하면 막 새가 와서 막 부딪혀 막 그런 거 아니잖아. 너 잘못하면 그 무슨 대학교처럼 된다 너. 그렇잖아. 낙서잖아 거의 수준이. 뭐 얼굴이 잘생겨. 너 맨날 거울 보면서 나 좀 생긴 듯. 너 못생겼어 너 못생겼어.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 이런 걸로 해도 진짜 전국에서 막 한 500등 안에 들어야 400등 안에 들어야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너는 공부밖에 답이 없어. 공부는 재능의 영역이 그나마 좀 적거든. 여기서 또 공부 재능이라고 빡빡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아이들 5등급 체제 안에서 2등급 안쪽으로 맞추는 건요 노력하고 어렸을 때 습관의 문제예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좀 지능의 문제가 있는 거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좀 안타까운 거고. 근데 걔네들도 노력을 해서 3등급은 맞춰요. 노력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지능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다 됩니다. 그리고 3등급, 2등급 어떻게든 들어가 있는 애들은 결과적으로는 적어도 회사 다니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돈 벌어먹고 살고 또 장사를 해도요. 저도 사업을 하고 학원업을 하지만 장사를 해도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려면 이거 운동하고 똑같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똑같은데 운동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애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해요. 뭐 이거는 우리 애가 근육이 없어서 운동을 안 해서 근육이 더 없어져서 더 비실비실해서 운동을 못 해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 잡고 잘못된 뭐 상식이나 망상 같은 거 갖지 말고 해도 안 된다. 이게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것보다 더 더러운 게 뭐냐면 타고난 재능 탓하는 새끼들. 이게 제일 제 등신 같은 게 뭐냐면 타고난 재능을 자꾸 얘기해. 그러니까 원래 못하는 걸로 치부를 하는 거지. 그런다고 네가 못하는 게 그게 열등감이 그게 해소되지 않아요. 그건 자기 위로일 뿐이야. 못하더라도 진짜 바짝바짝 열심히 하면서 그러면서 못하는 애들은 차라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지 열심히 했는데 못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거는 뭔가 방법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진짜로 자기하고 안 맞는 건데 그걸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마치 사회가 나한테 안 맞는데 내가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재능 탓하는 새끼들은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개뿔 지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본인이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해. 나는 이렇게 이거 원래 못하는 거라 나를 이해해줘야 돼. 이런 걸 호소를 합니다. 미친놈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남 탓하는 행위들이 안 하는 게 좋다. 무슨 공부를 하는데 여기선 집중이 안 되고 집중력이라는 게 근력하고 비슷한 거야. 네가 어느 장소에 있든 야 여기 가면 팔에 힘이 안 들어가고 저기 가면 팔에 힘이 들어가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집중력이라는 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조용한데 겨들어가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허허허 막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집중력이 아니야.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이라는 건 네가 들만한 아령 무게랑 비슷한 거야. 어디서 페트병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역시 이 아령이 나한테는 최고야.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주변 핑계나 자기 자신의 어떤 재능의 핑계를 대기 전에 본인이 그 재능의 한계를 인식을 했으면 그 재능을 커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많다고. 인간은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 자기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말에 따라붙는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묻혀버린 말. 세상에 오답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 핑계, 재능 핑계 대면서 포기하는 걸 합리화하는 건 그건 오답이야. 세상에서 너를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부모님밖에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노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달아요. 일해보셔서 알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진이 안 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이렇게 되는데 하기 싫은 걸 할 때는 자기 자신하고 계속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가요. 그걸 애들은 이제 노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심리적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니네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게 포기해 이 새끼야 그냥 마음에서. 이건 어차피 해야 된다고. 또 내가 포기해 그랬더니 그럼 그 일을 포기하면 돼요. 진짜 그 일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포기하라고. 인터넷에 보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떤 미친놈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즐겨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인정하라고. 가가지고 또 남 핑계 대면서 엄마 난 이거 왜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씻는 거 미루다 어쩔 수 없이 씻어야 되잖아요. 나갈 때 되면. 그것처럼 공부도 미루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오는데 안타깝지만 그러다가 씻었는데도 몸에서 냄새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마음에서 내려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